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 주말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올해가 며칠 남지 않다 보니까 연말 계획이라든지 또 내년 계획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업종에 투자해 볼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주말만큼은 제가 한번 내년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기사 타이틀 한번 보세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원을 투자해 첫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본격화되었다는 기사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즉,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원을 투자해서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그런 기사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간 모바일하고 중소형 전자기기에 OLED를 접목시켰고 상대적으로 대형 전자기기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대형 OLED 패널 양산에 돌입했고 이제는 모든 분야의 LCD를 넘어서 OLED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라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12월 3일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 뛰어들었고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도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가고 있는데 애플이 2023년에 폴더블 폰을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 규모는 커질 수가 있고 또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의 진입이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했다. 자, 그렇다는 것은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가 될 수가 있고 이제는 LCD를 넘어서 OLED 쪽으로도 대중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은 저는 LG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보시면 10월달에 한 차례 바닥을 형성했었고 11월 중순까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부진한 주가 흐름과 함께 한 차례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어제는 또 4%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본격적으로 OLED 패널 생산에 돌입했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OLED 패널이 메타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도 내년에 OLED 공급이 부족할 것이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기대가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1차적으로 관련성이 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XR, VR 이런 가상현실 기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필수로 사용되는 것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연관성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뒤에는 한 단계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시장에서 많이 발굴할 것이고 그런 업종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LCD 디스플레이를 생산함으로써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고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밀렸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으로서 OLED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미래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형태로서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년 하반기에 애플에서 확장현실 XR 헤드셋을 출시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OLED 패널의 선두주자인 만큼 충분히 내년부터 많은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을 보시면 11월 중순부터였죠. 이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11월 17일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기관은 살짝 순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했던 것이 개인들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생산한 만큼 앞으로 OLED 시장은 치열해질 것이고 경쟁사의 진입과 함께 대중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애플의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가상현실 헤드셋, 이 제품도 출시가 될 것이고 충분히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메타버스와 연관을 지어서 다양한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OLED 패널, 디스플레이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세 번째로 KB증권에서도 내년에는 OLED 패널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어떻게 본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다 긴 관점으로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시고요. 또 어떤 이슈를 내포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재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종목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OLED 소재 기업이에요.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솔로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이 기업들은 OLED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작은 중소형 기업들까지 같이 연관해져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IPO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많은 주주분들을 괴롭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아마도 1월 중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내년 상반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을 필히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균등 배정을 받을 때는 많이 받아야 2주, 웬만해서는 1주, 2주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물론 카카오페이는 특수적인 상황으로서 아마도 3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1주, 2주 이 정도 안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주당 가격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승하다는 가정하에죠. 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70조에서 75조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주당 가격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1주, 2주를 받을 거라면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모주 청약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청약 신청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 상반기에 이 종목만큼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 SSG닷컴, 마켓컬리, 현대 오일뱅크 그 외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필히 청약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의 경쟁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상장 첫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한 가지 팁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 확대를 하니까 이미지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공모주 청약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필히 스스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나는 비중을 30%만 들어갈 것이고 또 어느 가격까지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또 어느 가격까지 밀렸을 때는 물타기를 할 것이다. 등등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그런 계획들 몇 가지는 세우신 다음에 내가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항상 진입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